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잠입니다. 매일 밤 겪는 거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잠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네, 맞아요. 오늘 살펴볼 잠, 뇌의 능동적인 활동과 진실이라는 자료는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통념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어떤 동념이죠? 바로 잠은 뇌가 쉬는 시간이라는 생각이요. 이 자료는 오히려 잠자는 동안 우리 뇌가 깨어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주장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내가 밤새도록 막 시끌벅적한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 의식만 그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거랑 똑같다는 거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잠드는 게 왠지 좀 억울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 파티의 정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오해부터 시작해보죠. 보통은 피곤하면 그냥 스위치가 탁 꺼지듯 잠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 누워서 외부 자극만 없애면 뇌가 저절로 활동을 멈춘다고 믿는 거죠. 네, 바로 그거요. 바로 그게 핵심적인 오해예요. 자료에 따르면 잠을 자는 동안 뇌로 가는 혈액 공급량이 오히려 상당히 증가해요. 아, 정말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네, 뇌가 활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가 아주 적극적으로 자, 이제부터 잘 시간이야 하고 선언하면서 잠을 유도하는 거죠. 이건 수동적인 종료가 아니라 능동적인 상태 전환에 가깝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냥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잠드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왜 우리 뇌는 굳이 잠을 유도하는 복잡한 과정까지 거쳐야 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잠이 단순한 셧다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셧다운이 아니면요? 다음 날을 위한 시스템 점검 및 최적화 과정이거든요. 그냥 전선을 꺼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뇌는 잠자는 동안 기억을 정리하고 또 감정을 처리하고 신체를 복구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작업들을 해야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방전되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계획에 따라 능동적으로 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야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뇌가 스스로 잠을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뇌는 도대체 어떤 신호를 받고 자, 이제 파티 시작 하고 스위치를 켜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 과거에는 좀 재미있는 가설도 있었다면서요. 네, 한때는 몸에 수면을 유발하는 화학물질, 그러니까 일종의 피로물질이 쌓여서 잠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런데 혈관이 붙어있는 샴승둥이가 서로 다른 시간에 자는 걸 보고 그 이론이 힘을 잃었죠. 만약 피로물질 때문이라면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흥미롭네요. 그럼 지금 가장 유력한 이론은 뭔가요? 현재는 뇌간에 있는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이걸 우리 몸의 수면 페달과 각성 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낮에는 각성 페달인 노르에피네프린을 힘껏 밟고 있다가 밤이 되면 뇌가 서서히 발을 바꿔서 수면 페달인 세로토닌을 밟기 시작하는 거죠. 아, 페달을 바꿔밟는 거군요. 네, 이 둘의 정교한 줄다리기가 우리 하루를 지배하는 겁니다. 아, 그럼 그 유명한 멜라토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수면 유도 호르몬으로 워낙 유명하니까요. 저도 가끔 잠 안 올 때 찾아보곤 하거든요. 물론이죠. 멜라토닌이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걸 일종의 뇌 속 요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재밌어요. 요리 과정이요? 네, 트립토판이라는 기본 재료를 가지고 낮에 햇빛이라는 오븐에 구워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케이크를 만듭니다. 아, 햇빛으로 케이크를요? 그리고 밤이 돼서 어둠이라는 냉장고에 이걸 넣으면 이 케이크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아이스크림으로 변하는 거죠. 와,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럼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지 않으면 밤에 먹을 아이스크림 재료가 부족해지는 셈이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낮 동안의 활동이 밤의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딱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군요. 멜라토닌은 어둠 속에서 분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한밤중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새벽녘 빛이 감지되면 급격히 줄어들죠.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수면 신호인 셈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제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건 멜라토닌 아이스크림을 만들려고 냉장고에 넣어둔 케이크를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최악이죠. 그런데 자료에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우리 뇌는 상상만으로도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네, 그게 뇌의 잔상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강렬한 생각이나 걱정거리 같은 정신적인 자극 자체를 뇌가 일종의 빛이나 소음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빛을 차단해도 머릿속에서 온갖 걱정을 하고 있으면 뇌는 여전히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와, 그럼 제가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스트레스 받는 일을 곱씹는 게 사실상 제 머릿속에 대고 플래시를 빵빵 터뜨리는 거랑 똑같단 얘기네요. 이건 정말 소름 돋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뇌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잠의 세계는 다 똑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단계가 있죠. 잠의 세계는 크게 두 개의 다른 나라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나라요? 네, 하나는 논렘 수면이라는 고요한 나라, 다른 하나는 렘 수면이라는 아주 기묘하고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룻밤에 이 두 나라를 90분 주기로 4-4번씩 오가는 여행을 하는 셈이에요. 90분 주기 여행이라니 재밌네요. 그럼 첫 번째 나라인 논렘 수면은 어떤 곳인가요? 잠이 들면 우리는 먼저 논렘 수면여 세계로 들어갑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점점 깊은 잠으로 빠져들죠. 뇌파가 느려진다고 해서 서파수면이라고도 불러요. 서파수면. 네. 이때는 심장박동도 느려지고 체온도 약간 떨어지면서 몸이 휴식과 회복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두 번째 나라인 렘 수면은요? 이름부터가 빠른 눈동자 움직임이라니 고요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정반대죠. 렘 수면 상태가 되면 갑자기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뇌파는 마치 깨어있을 때처럼 아주 활발해져요. 맥박과 호흡도 불규칙해지고요. 그럼 얕은 잠 아닌가요? 네, 겉으로 보기엔 아주 얕은 잠처럼 보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놀렘 수면이 진짜 깊은 잠이고 렘 수면은 그냥 뒤척이는 얕은 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관점이 달라졌다고요? 네, 완전히요. 렘 수면 상태일 때 우리 몸의 근육은 거의 완전한 마비 상태에 가까워져요. 마비요? 네. 또 잠자는 사람을 깨우려면 놀렘 수면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렘 수면을 더 깊고 본질적인 잠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건 반드시 세로토닌이 주도하는 놀렘 수면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렘 수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군요. 놀렘 수면이 렘 수면으로 가는 비자를 발급해주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만약 중간에 자주 깨면 이 비자를 못 받고 계속 입국 심사대에서 헤매는 거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질 좋은 놀렘 수면이 질 좋은 렘 수면의 전제 조건인 셈이죠. 그런데 이 렘 수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자료를 보면 렘 수면을 방해받으면 신경이 과민해지고 공격성이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심하면 환각이나 망상까지 올 수 있다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 네, 여기서 이제 잠의 가장 큰 비밀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몸이 왜 렘 수면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 할까요? 왜 그런 거죠?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나와요. 실험 참가자의 렘 수면만 선택적으로 박탈했다가 다시 잠들게 했더니 우리 몸이 다른 잠, 즉 놀렘 수면 시간을 줄여서라도 렘 수면의 비중을 급격히 늘리는 반동 현상을 보였어요. 와, 우리 몸이 어떻게든 렘 수면 빚을 갚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놀렘 수면을 방해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다는 걸 보면 렘 수면이 정말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게 분명하죠. 그 역할이 뭔데요? 그 역할의 차이가 바로 핵심입니다. 놀렘 수면이 주로 신체의 회복을 담당하는 정비소라면요. 네. 렘 수면은 정신과 감정의 회복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센터예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센터요? 네. 예를 들어 어려운 공부를 했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는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갓난아기들이 전체 수면의 50%를 렘 수면으로 채우는 거군요. 성인은 20% 정도인데 말이죠. 그렇죠. 50%나 돼요. 아기들의 뇌는 말 그대로 세상을 통째로 다운로드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낮 동안 입력된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류하고 저장하려면 업데이트 센터가 밤새도록 돌아가야 하는 거죠. 와, 그때 렘 수면을 방해하는 건 한창 파일 설치 중인 컴퓨터의 전원을 그냥 뽑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끔찍한 비유네요. 이제 아기 깨우는 가족들 보면 뜯어말려야겠습니다.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
특히 생생한 앙붕도 이 렘수면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아마 뇌가 낮 동안의 감정 찌꺼기들을 처리하는 과정일 거라고요. 그렇군요. 렘수면이 고등 정신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 진화의 관점에서도 드러나요. 새나 모르모트 같은 동물은 렘수면이 단 몇 초에 불과하지만 고양이나 개, 그리고 우리 인간 같은 고등 포유류는 수면의 약 20%를 렘수면으로 채우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놀라운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잠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잠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능동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의 저자는 잠이 안 올 때 시도해볼 만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요. 그 방법들의 핵심은 단순히 마음을 편히 가져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몸을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의도적으로 긴장과 이완을 유도해서 몸이 잠들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중에서 발목 운동 얘기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잠자리에 누워서 이불 속에서 발목을 폈다 오므렸다 하는 동작을 200번 정도 반복하는 거요. 솔직히 좀 지루할 것 같은데 이게 왜 효과가 있는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 핵심은 주의력 전환과 신체 감각 집중에 있어요. 잠이 안 올 때 우리는 잠을 자야 해? 왜 잠이 안 오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생각 때문에 더 잠이 안 오죠. 그렇죠. 그 강박이 오히려 뇌를 더 또렷하게 깨우거든요. 하지만 발목의 움직임과 근육의 미세한 느낌에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면 그 강박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돼요. 아, 지금 이 순간의 신체 감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뇌에게 생각은 그만, 이제 몸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주는 거예요. 생각의 스위치를 억지로 끄려고 하는 대신 감각의 스위치를 켜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꺼지도록 유도하는 거군요. 훨씬 더 똑똑한 방법이네요. 네. 하루 동안 있었던 기분 좋은 일을 되새기는 것도 비슷한 원리일까요? 아까 말했던 생각의 플래시를 터트리는 대신 부드러운 무드 등을 켜낸 느낌으로요? 정확해요. 기분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행위는 우리 뇌를 안정시키고 각성 페달에서 발을 떼고 수면 페달로 옮겨갈 준비를 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그렇군요. 이런 방법들은 모두 잠을 자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를 잘 보여주죠. 가만히 누워서 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잠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행위로 접근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뇌가 벌이는 가장 신비하고 역동적인 활동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특히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책임지는 렘 수면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잠을 잘 자는 것이 다음날의 컨디션을 넘어 우리의 감정과 학습 능력, 어쩌면 행복 그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였군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깊은 울림을 줘요. 행복은 충분한 수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직 충분한 수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보통 깨어있는 동안 행복을 성취하려고 애쓰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행복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모은 재료들을 가지고 잠자는 동안 뇌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센터에서 정성껏 조립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행복이 조립된다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만약 당신의 행복이 잠을 통해 구축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밤 당신의 잠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